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중동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하메네이 위치 파악하는데 위성 영향 쓰였고요. 또 이러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폐쇄회로 화면까지 입수를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정보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 결과 공습 당일에 이러한 지휘부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 그 오차가 1제곱미터 이내일 정도로 아주 정밀했습니다. 또 방공망을 무력화한 과정에 활용된 무인기의 자율 군집 비행도요. 이 수엄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방공망에 침투한 미국 무인기 일부가 상대 미사일 발사를 유도해서 소진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 과정에서 위치를 확인한 발사대 레이더에 공격을 가한 거죠. 자, 이때 표적 확인, 수십 대의 무인기의 역할 분담, 이 조정 같은 이 복잡한 일을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하메네이가 제거된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계속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도 그렇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계산의 도움을 받아서 무기의 적중률을 높여온 이 기술은 사실 수십 년 동안 활용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전면전에 투입된 처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요. 인공지능 기술의 대명사가 된 딥러닝 기술, 이게 작전에 본격적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 수집에서 최종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그 성과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메네이에 대한 공습이 1분 안에 사실상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 같은 과정을 밟는데 몇 달씩 걸렸던 2차 대전이나 이를 며칠로 단축시켰던 최근의 기술까지도 모두 압도를 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인공지능을 군사기술로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이 첫 번째 공습으로 기록할 만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어린이들까지 숨지게 한 이 폭격 사건이 있었는데, 자,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결정 과정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네요. 그런 거죠. 전쟁은 이제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명피해가 커지는 것도 당연히 걱정이지만 비용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많이 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한 작전에 투입된 그 무인기는 그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획했던 이란제 그 드론을 역설계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덕분에 그 드론 한 대 생산비가 5천만 원에 정도 들었는데 이건 그동안 미군이 만들던 드론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이하로 저렴해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것도 그렇고요.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장대한 분노라고 이름을 붙인 이란 공격 작전의 첫 나흘 동안 미군이 37억 달러, 우리 돈 한 5조 4천억 원을 쓴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하루 2억 달러 정도였고요. 또 미사일 방어에만 하루 수천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이스라엘 공격 비용, 이걸 비교해도 아주 막대한 그런 수준입니다. 미군이 100억 원 넘는 고성능 드론, 또 한 발에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처럼 여전히 고가 무기에 의존을 하는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막대한 전쟁 비용,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시작했던 이 전쟁에 쓰는 돈을 과연 미국 의회가 나중에라도 흔쾌히 승인해 줄지 좀 지켜볼 일이기도 합니다. 공격을 한 쪽이나 공격을 당한 쪽이나 먹는 것보다 잃은 게 지금 훨씬 많은 상황인데 그런 셈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우리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한 20% 정도가 지나는 이 길목이지만 우리의 의존도는 이것보다 더 높은 70% 정도입니다. 자, 이란이 개전 직후부터 운항 통제를 선언을 했고요. 지금은 주변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도 무차별 반격에 나서 주로 그 타겟이 LNG 또 원유 수출 시설 파괴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 불안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죠. 백악관은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다짐을 여전히 했지만 개전 이후로 해협 운항은 꾸준히 좀 줄어들었고요. 3월 3일 이후로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 일주일 사이 국제유가는 $70 이하에서
$90로 상승했고 지금 새벽에는 지금 $100까지 넘어선 상태죠. 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제거 이후에 협조적 관계로 바뀐 베네수엘라 모델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에서는 실제로 기존 체제가 일단 견고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강력한 반격에 나서는 미국의 기대와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으로 4주, 5주를 예상하는 백악관과 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이 늘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이 시간과 싸우는 그런 형세가 됐습니다. 이런 공습, 압도적 화력, 또 첨단 무기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례를 더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 충격 우리가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우리로서는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쟁이 계속 이어질수록 인명피해는 커지고 또 경제적 손실만 늘어난다면 유일한 답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